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는 뭐 이 숙고랭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요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법조문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107, 108, 109, 110조까지는 맞아 의사표 시, 효력 발생 시까지는 법조문의 내용하고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뭐냐면 대리는 약간 법조문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에는 현명주의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 내용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도요, 그냥 법조문 형식으로 지금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그래도 구조가 어딘가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요, 먼저 우리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리는 먼저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을 우리는 뭐란다? 본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둘이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갑을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잖아요. 이 대리권을 뭐란다? 이것을 권한이다 또는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대리는 병하고 계약을 하지만 모든 우리는 대리 효과요. 대리 효과를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대리 효과를 기속할 의도로 계약을 대리행위라는 것, 그것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리에는 세 가지의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란다? 대리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리행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리 효과라고 하는 세 가지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여기 갑하고 을하고 대리권을 보고요. 을하고 병하고 대리 행위를 보고요. 대리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거란 말이죠. 근데 먼저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대리는요, 먼저 법률행위예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있고요. 여기 준법률행위가 있죠? 준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준법률 중에서 또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사실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는 갑이한테 대리하라고 줬더니 을이병을요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폭행을 하면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그것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폭행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는데요, 중개사무소 실장이요 악랄해가지고요 뭐 의뢰인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일단은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중개업자도 고려 인한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무로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혼합 사실행위는요 그 다음에 매장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요실물 습득이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준법률에 의해서 의사의 통지하고요 관념의 통지가 있잖아요. 이 관념의 통지는 끝에 가요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 거절이죠. 대리가 허용이 돼요.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것은 인정이 돼요. 가족법상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요 혼인을 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이제 대리가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예전에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자가 있어, 사자가요. 사자가 대리하고 유사하잖아요. 유사하기 때문에 사자가 이제 대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기 많이 찾아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요. 본인은 뭐라냐?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의사 표시를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사자 있죠. 사자가 심부름이잖아요. 사자한테 가서 전달하고 와라. 이것을 전달기관이라고 하고요. 표시하고 와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그런데 전달을 A한테 하라고 했더니 B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부도달의 문제라고 해요. 부도달. 도달이 안 했잖아요. A한테요. 표시를 잘못하죠. 이거를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돼. 사자는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착오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착오가 되려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자가 대리하고 또 유사하단 말이에요. 왜요? 대리인도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상대방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 표시를 가서 표시를 하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마치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든지 사자로서 신부로 온 건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 사자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대리와 유사해요. 대리와 유사해서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 대리요. 그 다음에 이 사자에서는 본인이요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자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사자는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이하는 사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학년 정도면 요즘 아무리 애들 똘똘해도 말할 때 보면요, 판단력 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단 뒤집어지잖아요. 백화점 가면은요. 알겠죠? 뭐 엄마가 돈이 있고 없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엄마도요 참다가요 돈 없으면 이판사판이잖아요. 엄마도 뭐 두들겨 펴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둘 다 의상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자는 7, 6살짜리도 심부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상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대리는 그럼 어떻게 대리요? 대리는 본인은요 효과만 갖는 거잖아요. 효과만요. 그래서 대리 효과의 측면에서 본인은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수권행위 하죠. 수권 권한을 수여할 때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리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걸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언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언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려면 법률이니까 법률에는 의사표시잖아요. 이 의사표시를 누가 결정을 해요?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지만 무슨 능력은 없어야 돼? 행위 능력. 법에 의해서 행위 능력은 유하지 않아. 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요? 본인이 지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결정하니까 의사표시 하자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자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게 이제 대리하고 사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 사자는 우리가 이제 그 차고에서도요, 이 표시상의 차고가 문제가 돼서 거기에도 또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 나오니까요. 전달기관은 부도달의 문제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갑하고 을하고를요 잠깐 한번 보죠. 이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대리권 관계예요. 이 대리권은 뭐냐? 대리권은 여기서 발생을 한단 말이죠. 발생하고 변경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구조를 적어 놓고요. 왜냐면 대리가 법조문하고 이 뭐죠? 대리의 법의 논리하고 구조하고 전혀 다르게 법조문이 자기 마음대로 써놨어요. 알겠죠? 순서에서 써놓은 게 아니고. 알겠죠? 지멋대로 써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가지고 하나하나 오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요약집이나 이런 거 강의하면은 제가 지금 쓴 대로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요. 법조문은 전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학생 내가 항상 얘기하죠. 법조문 읽었더니 이가 되더라. 그건 뭐 오늘 저녁에요 요단강 바로 건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이해가 되려면 언제 돼야 돼?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적어도 한 50점 정도? 이 정도 있잖아요. 점수를 맞아야지 법조문을 읽으면 아, 이 말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구조를 조금씩 알면서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제 법을 읽었으니까 법조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주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읽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고요, 여기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발생, 변경, 소멸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 있어요? 임의 대리가 있어요. 이 법정 대리는 잘 봐.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이 규정되어 있죠? 친권자고요. 피성의 의견 이런 것은 법정이에요. 법정 대리예요. 그 다음에 법원이요. 법원이 선임을 해요. 파산 관제인이요. 우리가 파산 관제인은 제3자죠.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법원이 결정을 해요. 법원이.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돼요.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요.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독 행위에서는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수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권 행위. 그 계약은 뭐냐? 위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계약은 원인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그래서 이 위임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관계요. 그런데 다른 또 시험에서는 기초적 법률 관계 똑같은 말이에요. 원인이 기초잖아요. 알죠? 똑같은 말이고요. 이 수권 행위는 누가 한다? 그것은 본인이 하죠.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단독행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란 말이 의사표시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말 수 있다. 수권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해. 그 본인만 취소하지 대리인은 절대로 수권행위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은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위임계약이죠. 원인대 법률관계죠.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잖아요. 여기 누구다? 여기서 을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두 명이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갑을 뭐란다?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란다? 수임인이다 이렇게요. 갑이 을한테요. 갑하고 을하고 위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이라고 한다 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잖아요.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원인에서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로서 보통은 대리권이 나오죠. 그래서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언제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대리권 수요로 보는 거. 언제나 대리권 수요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뭐죠? 위임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계약이죠. 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니까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이니까 두 사람이 다 취소해. 그런데 수권행위는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하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위임장을 쓸 때 뭐라 쓰나? 수임인, 위임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수임인은 받는 사람이죠. 대리인을 얘기하고요. 위임인은 권한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대리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수권 행위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 대리인은요. 임의 대리는 계약이나 수권 행위는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위임 계약이나 수권 행위에서 발생한 대리권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할 수 있잖아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127조에 나와 공통의 소멸원이 공통의 소멸원인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소멸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어느 경우다? 본인하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한다? 사망. 대리인은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28조는요. 8조는 이건 공통이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되는 거잖아요. 임의대리에만 있고 법정대리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은 뭐다? 수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죠. 그래서 여기요. 수권행위가 뭐가 되거나 철회가 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알죠? 수권행위가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두 가지. 알죠?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대리권을 어떻게 소멸하느냐? 본인의 사망 하나, 대리인의 사망, 파상, 성령 개시 세 개.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몇 개죠? 5개란 말이죠. 여기요 법정대리는요 없어. 법정대리. 이 법정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대리권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과 소멸한 게 있잖아요. 이때 여기 변경은 아직 우리 안 했어요. 변경은 뭐다?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뭐한다? 남용을 하죠. 남용. 그러면 대리권을 뭐한다? 제한을 하죠. 제한. 대리권 제한은요. 여기 공동 대리가 있죠. 119조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이런 119조고요. 여기는 124조고요. 대리권 남용은 107조 1항 단서를 유초 적용하고요. 대리권의 범위는 118조 이렇게. 이게요 법조문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119조, 124조 갔다가 여기는 공통은 127조, 128조 이렇게. 그럼 법조문 118조 갔다가 107조 갔다가 119조 갔다가 124조 갔다가 127조 갔다가 128조 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왔다 갔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저기에도 여전히 법조문이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과 변경 받고 소멸을 받고 변경은요 조금 이따 다시 와서 보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하고 이걸 잠깐 너무 저쪽 기가 니까 이쪽을 잠깐 지울까요? 지우면 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봤으니까요. 이거는요 갑하고 여기 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이 이제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이 대리인이 이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뭘 한다? 다른 말로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하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리인은요. 117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으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럼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이 대리는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 못해. 자, 두 번째는요. 숙권행위. 숙권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권행위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 안 돼. 숙권행위는 누구만 한다고 그래서 숙권행위는 본인만 한다니까.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위임계약.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위임계약은 본인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면 대리인도 뭐 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도 책임져 안 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기억 안 나요? 안 날 리가 없죠. 안 나면 그거 이상한 머리죠. 그래서요,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자면. 위임계약은 계약이니까 본인이나 대리인이 취소하고요. 숙권행위는 본인만 취소하고 대리인은 취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죠. 왜? 어차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할 때요, 하자가 있어서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 116조란 말이죠. 116조. 무조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온다?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다. 본인의 지시. 그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을 때만.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표준한다? 무조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은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갑이 누구다? 이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대리 관계의 표시다. 다른 말로 대리 행위의 표시다.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는 거야. 현명이다. 현명주의. 이 현명을 뭐라 한다?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114조, 안 했다 115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조문은 114조부터 시작해. 숙권행위 바로 지나가면 이제 바로요 현명이 나올 거예요. 현명. 그 현명할 때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14조, 115조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 114조 현명을 했다? 그럼 현명을 어떻게 한다?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계약을 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법을 배워가지고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도장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잖아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진다. 이것을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현명을 안 했잖아요. 115조. 그러면 원칙은요? 원칙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설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야.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 그랬으니까요. 이것을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요. 본다 그랬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나는 갑의 대리인을 그래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을 그랬단 말이죠. 을.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을 소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은 대리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대리인이 나 착각했는데 그러면서 취소해버렸는데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114조, 115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 속권행위 바로 나가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 현명이라고 114조니까 법조문이 114조부터 시작해. 알겠죠? 우리 아까요 111조, 112조, 113조 했잖아요. 113조가 공시송달이었잖아요. 알죠? 그러면 114조가 이제 대리가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안 더우세요? 알겠죠? 자, 우리가요 수권행위부터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권행위 한번 보시면은요. 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이게 지금 이게 충전이 안 돼서 작동을 안 해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더 돼가지고요. 자, 지금부터요 수권행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권행위 보시면요, 자,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라고 되어 있죠. 인감증명서의 교부만 한 경우는 그건 수권행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항상 이러면 이 수권행위는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인감증명서만의 교부, 이것은 수권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감 있죠. 인감만 주면은 원칙은요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아닌데요, 특정한 행위하고 같이 곁들이면 이건 대리권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때 특정한 행위가 뭐죠? 예를 들어서 동업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줘.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줘. 알겠죠? 이런 경우는 다 뭐로 본다? 그것은 대리권 수요로 봐. 뭔가를 주면서요. 근데 그냥 인감 도장만 주면은 대리권 수요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만의 교부,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알겠죠? 자, 대리권 수요죠. 이러면 대리권 수요는요 우리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분류식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다? 대리권 수요는 원인의 일방적 뭐다? 의사 표시이고,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 행위이고, 이렇게 비출연 행위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요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오케이.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이 대리권 수여 그러면 수권이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다? 알린다. 다른 말로 뭐다? 통지다. 이것은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이죠.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다? 준법률행위다. 알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 두 개가 지금 뭐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대리권 수여에서 뭐가 하나 나왔냐면, 우리가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안 줬어. 대리권 안 줬는데요. 을이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밖에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갑이 그걸 알았어. 알았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뭐로 본다? 대리권 수요로 본다. 이 말이죠. 뭐로 본다? 대리권 수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저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을 뭐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 한다고? 사실상 용태. 알죠?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요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실상의 용태가 방금 내가 얘기했죠? 내가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다녀.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았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방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치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사실상의 용태라고 그래. 이 사실상의 용태도 대리권 수요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리권 수여 행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 하나